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2대1의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지난번에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 잠시 또 모셨다가 방송 하고 나니까 뭐 채팅창도 그렇고 또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기자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원이라고요? 네. 그때 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많은 야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셨다. 물론 뭐 저 때문에 분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자님 때문에 분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드 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일방적으로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제재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해 주십니다. 기자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성무 기자님이 진짜 저희들이 궁금했었던 부분들 너무나도 또 잘 짚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빠르게 한번 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저번에 또 이제 브런치 출격하셔가지고 방송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워낙에 뭐 방송 이제 다양하게 하시니까 뭐 괜찮으셨겠지만 좀 어떠셨는지 또 소감을 제가 좀 안 여쭤봤더라고요 저번에. 네, 뭐 저희가 뭐 기사를 쓰면 예전에는 뭐 지금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을 저희가 봤던 뭐 도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쵸.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쪽에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라이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새로 고침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새로 고침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는 되지 않을까? 이제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시청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본데 지금 ALD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 되죠? 야옹이님 또 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전에 이제 댓글 있을 때는 저기 어디 나오신 기자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댓글에도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얼굴도 또 서로 보고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면은 좀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많이 본다는 것을 한번 느낀 게 네. 진짜 몇 년 만에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됐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이거 봤는데 그 출연하더라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오. 굉장히 저 아는 척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향력이 많은 그런 이 프로그램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 책임감을 갖고 또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네요 저희 방송. 성공하신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진짜. 지난해 또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비시즌에도 또 끊임없이 저희가 주에 2회 정도 방송을 했고 드디어 이제 개막 지난주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또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확실히 또 시즌 시작하니까 개막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더 찾아주셔서 저희도 일단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도 잘 봤어요. 오늘도 기대된다고 또 미국 남자님 얘기를 해주셨고 안민영님 안녕하세요 썬데이 규남 자이언츠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균환 선수 뭐 저희가 이따가 얘기도 해보겠지만 이 나균환 선수의 이 호투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고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토종 선발 투수 뭐 물론 박세웅 선수도 있지만 나균환 선수가 정말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2승째를 거두고 있죠. 롯데가 뭐 물론 지금 순위 자체가 이렇게 막 독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보면은 롯데가 이 시즌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치고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선발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일단은 외국인 투수 2명이 뭐 일단 제 몫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박세웅 선수가 있고 게다가 나균환 선수가 거의 뭐 토종 에이스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좀 불펜만 조금 더 뒷받침이 이제 된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다면은 롯데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 6경기 2승 4패입니다만은 시즌 중반 이후에는 좀 많이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확실히 또 이제 시즌을 끝나고 시즌 끝마치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돈 쓴 그 보람은 아직은 사실은 안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다행히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 않겠습니까? 점점 치러지면서 시즌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충분히 기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성무 기자님 그 서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런치 공통 질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서튼 감독님 이제 새로운 기자님들 나오시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네. 서튼 감독님이 이제 물러나실 때까지 아마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라도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서튼 감독이 그래도 굉장히 의욕적이거든요. 의욕적이고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팬들은 뭐 조금은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선수들은 서튼을 그래도 상당히 믿고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튼도 젊은 선수들을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고 뭔가 좀 팀을 바꾸기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믿고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가 3년차 이제 계약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성적 안 나오면 어차피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고 싶어도 못 물어봐요. 뭐 서튼 수베로 다 마찬가지예요. 올해까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또 성적을 내야 네네. 자기도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야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외국인 감독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야옹이님께서 저는 아시다시피 해외 체류 중이라 오진이 여자친구한테 주문했는데 맛있대요.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오진이 제가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맛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준한 양님께서 혹시 패디랑 안우진 경기 보셨나요? 저는 이 경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와 진짜 KBO 리그에서 그렇죠. 이런 투수전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삼진 12개를 잡고 패전 투수가 됐잖아요. 네네네. 안우진 선수 정말 진짜 뭐 더 깊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안우진 선수는 한국 야구의 보배라 생각이 들고요. 야구적인 측면에서만 그렇죠. 놓고 보면은요. 네. 저희가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경기만 보면 야 이렇게 잘 던질 수가 있을까 하다가도 또 이제 마음 한 구석에 또 걸리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이제 WBC 출장을 갔을 때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만 예. 없을 거라면 저쪽은 진짜 일본은 진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오타니도 불러오고 다르비슈도 불러오고 심지어 뭐 라스 누빠 같은 외국인 일본계 선수도 불러오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100% 전력을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원망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안우진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WBC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금 김광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광현 선수가 이 WBC 출전 후유증인지 구속이 갑자기 이 130km대가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구속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좀 보여졌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WBC 대표팀이 훈련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몸을 끌어올리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WBC에서의 우리나라의 부진과도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소속팀에서 정상적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이 몸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 네. 과정 자체가 또 좀 타이밍이 많이 늦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김광현 선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훈련 시간 자체,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많이 오히려 소속팀보다 적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동하고 또 경기 치르고 근데 경기 치르는데 또 계속해서 또 자기가 이렇게 몸을 끌어올려서 훈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또 못 나오면은 또 공을 못 던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4월까지는 그 WBC 대회 나갔던 선수들이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마이님께서 곽빈 선수가 지난해 후반기부터 성적이 정말 좋던데 혹시 이렇게 바뀐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진짜 곽빈 선수 구속도 정말 올해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고 경기 운영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곽빈 선수도 이제는 선발로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리듬이라든지 루틴을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워낙 그 전에도 구위 자체는 아주 좋았죠. 게다가 또 이 선수가 또 부상이 있다가 조금 공백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완전히 몸 상태가 완전히 100%로 회복되는 그 단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선발로 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곽빈 선수가 이제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두산 베어스의 실질적인 에이스로서 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우진 선수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네. 이해해요. 이해해요. 화가 네. 많이 나셨는데 당연하죠. 저는 항상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입장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지금 사실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이 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공을 던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명예까지 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 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넉넉하게, 그러니까 실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절대 저도 이제 국가대표에 뽑혀서는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적인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뭐 먼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LG 트윈스 얘기 저희가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이 2경기 연속으로 이제 끝내기 승리를 또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 삼성 라이온즈의 홈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에 이제 문보경 선수의 끝내기 대한 적시타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토요일 날에도 이제 9회 말 오스틴 딘 선수의 대타 끝내기 적시타 승리한 데 이어서 이제 이날도 역시 이틀 연속 끝내기를 또 거두게 또 됐습니다. 네네. 사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경기는 이제 오승환 선수가 또 무너지고 어제 경기에서도 또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또 이제 무너지면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반대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LG의 어떤 강점인 불펜이 결국에는 이 경기 후반에 지난 삼성과의 2경기에서 또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삼성이 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같이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LG의 강점과 삼성의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도 경기 후반까지는 잘 버텨가면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힘이 없는 팀은 결코 아니에요. 힘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은 그 불펜에서 역시 그 차이가 이 2경기 연속 끝내기라는 결과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이승현 선수가 또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이제 공략을 당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오재일 선수가 물론 이제 수비를 딱 잘 잡았지만 이게 또 글러브에서 공이 안 빠지는 바람에 맞아요. 네.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건 운이죠. 운이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LG 트윈스가 지금 초반에 이 2경기 연속 끝내기 승이 거두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G 트윈스의 올 시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 고우석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불펜은 탄탄하다라는 걸 또 이날 경기에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뎁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염경엽 감독이 역시 디테일에 강하다. 그런 세부적인 상황, 승부처에서 또 염경엽 감독의 강점인 디테일 야구가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좀 걱정도 많았죠. 잘 지난 시즌 어쨌든 정규 시즌 2위까지 이끌었던 유지영 감독을 내치고 그리고 이제 염경엽 감독 어찌 보면은 좀 성공도 맛봤지만은 좀 아쉬운 경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이 과연 LG가 원하는 한국 시리즈 진출 우승을 이끌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많았는데 특히 SK 감독 시절에는 좀 염경엽 감독이 좀 흑역사라고 할 만큼 그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건강도 좋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즌 초반에 어쨌든 염경엽 감독의 디테일 야구, 굉장히 세밀한 야구가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LG가 어쨌든 팀 컬러가 올해 많이 뛰는 그런 야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에서도 사실 뭐 더블 스틸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기습적으로 홈 스틸 같은 걸 하다가 또 아웃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런 발야구 이런 뛰는 야구가 빛을 발하면서 결국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좀 더 자리 잡으면은 LG 야구가 좀 더 박진감 있고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베스타님이 점수 주는 장면 자세히 보시면 전부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LG 트윈스가 노리는 부분이 사실 이런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뛰는 야구, 우리 뛴다, 주자들이 뛴다, 조금 빈틈 보이면 그러면 야수들 입장에서 좀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예전에 두산 베어스가 한창 전성기 시절에 정말 한 베이스를 더 뛰는 야구, 그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야구. 그러면은 상대 팀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수빈 선수 같은 뭐 정수빈, 허경민 이런 선수가 나가가지고 언제든지 뛰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도 한 베이스 더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은 보면은 상대 수비진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긴장하는 게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오게 되고 실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의 지금 뛰는 야구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그런 아주 한 점차 세밀한 야구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도루 시도에 비해서 성공률이 그렇게 네, 그렇긴 해요.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뛰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염가를 향해 육두문자가 공중파에 적나라하게 잡혔습니다. 맥콜럼은 이거 보셨나요 혹시? 네, 봤는데요. 아직 염경엽 감독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는 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화요일에 제가 이제 잠실야구장 그 LG 경기를 가는데 네.
그때 좀 아마 그 얘기가 그런 나오지 않을까. 예,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님이 약간 이제 좀 호리호리 하시고 또 이제 약간 지장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쌍욕을 하시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야 이게 딱 카메라에 딱 잡히면서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제 내피셜은 네네. 그때 1, 2루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그냥 이거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음. 1, 2루의 주자가 있었고 이걸 한 배씩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3루 쪽으로 됐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불만을 가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3루수가 공을 잡아서 바로 3루로 던지면은 아웃될 가능성이 아웃 크잖아요. 2루 주자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 2루에 있으면은 보내기 번트를 1루 쪽에 쪽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3루 쪽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음. 물론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괜찮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욱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요일 날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저희가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가 되면은 또 무사 1루 네네네. 제가 알기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뭐냐면 이제 1루 주자 이제 박혜민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가 2루로 도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트를 대라 뭐 이런 사인이었는데 먼저 번트부터 돼 가지고 그런 걸까? 네네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애프터 서비스 네네네, 한번 화요일에 받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루코치 사인 미스가 아니었을까 이구디구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봄날님이 디테일에 강한 건 좋은데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쪼잔하게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이러면 어느 순간 선수들이 지치는 타이밍도 있을 듯 보인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선수들이 좀 시즌 초반이라 뭐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뛰느냐고 사실 도루라는 게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도 보니까 그래 선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주현 선수가 1루수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냐하면 LG의 강점이 또 뎁스고 그런 뎁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염경엽 감독이 좀 많이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 시즌 초반에 뭐 이렇게 2경기 연속으로 끝내기 뭐 이 선수 출신 분들께도 여쭤보더라도 이제 끝내기로 이겼을 때는 분위기가 확실히 팀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근데 2경기 연속으로 또 끝내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LG 트윈스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시즌 초반이지만 뭐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4연승이니까 당연히 뭐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사실은 LG가 이렇게 지금 썩 팀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또 유격수 오지환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잠시 좀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오스틴도 선발 출전이 좀 어려워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좀 통증이 있어서 좀 대타로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100% 전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선수들 굉장히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격수 나오는 김민성 선수 그렇게 사실 김민성 선수 물론 예전에도 유격수로 잘하는 선수였지만 굉장히 공백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격수로 나오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팬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올 시즌의 끝내기 경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뒤에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몇 경기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끝내기 경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이유가 좀 뭘까요?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끝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지난해까지 통산 끝내기 경기 수가 1580경기 그리고 이제 올해 6경기가 나왔으니까 네. 총 1586경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천 취소 빼고 지금 올 시즌 74경기가 열렸는데 네. 그러니까 끝내기로 경기가 끝난 것이 8.1% 거의 10%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끝내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가장 한 시즌에 끝내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2020년. 네. 67경기가 나왔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총 720경기 가운데 전체 9.3%였어요. 거의 뭐 10%. 10%네요, 여기도.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시즌과 거의 뭐 맞먹는 수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끝내기가 결국엔 경기 후반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팀 간에 확실히 전력이 아직은 초반이지만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이 그러니까 좀 상황 편준화됐다. 그러니까 약팀 뭐 한화라든지 뭐 삼성 이렇게 좀 약체로 평가되는 팀들도 결국에는 버티는 힘이 생겼고 쉽게 물러나지는 않는다. 물론 뒷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끝내기로 패배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팀들도 쉽게 주저앉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2020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끝내기 67경기 나왔는데
그때 순위를 보면은요. 1위 NC의 승률이 6할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 6할을 간 넘었고 8위 삼성이 승률이 4할 6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1위부터 8등까지 거의 5할 때 이 근접한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막판까지도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졌었거든요. 물론 9위, 10위는 좀 많이 순위가 낮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올 시즌도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잦은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경기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각 팀의 전력 차가 크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한화와 삼성이 끝내기에서 2패씩 당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끝내기에서 진 것은 아쉽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 하나와 삼성이 특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은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너무 허무하게 그쵸. 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큰 점수 주고 선발 무너지고 볼볼볼 이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올 시즌 경기 보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도 잠시 이제 한화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물건이 늘어지는 경우 쉽게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올 시즌 프로야구는 계속 이제 시즌이 거듭이 될수록 굉장히 재밌게 접전 양상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아서는 역대 가장 많은 끝내기 승부나 또는 연장전 승부 이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이 응원하시는 분들,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여러분들께서는 이 팀 팬분들께서는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더 치열했는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5강 경쟁이 다소 좀 일찍 끝나면서 좀 김 빠진다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 특히 이제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도 많이 보강을 하면서 전력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끝내기 승부 또 끝까지 접전 알 수 없는 경기들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이런 질문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홍준학 단장 이제 전력 이 보강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또 남겨주신 분이 또 계셨는데 그렇죠. 삼성 전력 보강 안 한 문제점도 좀 지적해 주세요.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또 시즌 시작하자마자 또 하위권으로 쳐지면서 다소 좀 쫓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대 교체를 기류를 삼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 전력 보강은요 구단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 오너의 영역입니다. 오너의 영.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즘 단장들의 최대 덕목은 뭐 누구 트레이드하고 뭐 영입하고 요런 것보다는 돈 주십시오. 네 맞아요. FA 사겠습니다. 주십시오. 요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사실. 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고 그런 쪽으로 전력 보강을 원하시면은 저희 오너분한테 우리 JY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당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달라고. 네, 관심 좀 가져달라고 진짜로. 삼성 스포츠단이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정말 이제 FA 영입에 있어서 이제 돈을 아낌없이 썼었던 팀인데 요즘에는 뭐 사실 이제 샐러리 캡도 또 이제 도입이 됐고 또 아니 사실 좀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은 이런데 샐러리 캡은 꽉 찼대 이러면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좋은 FA도 꾸준히 영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뭐 오재일 선수도 데려왔고 그렇긴 한데 뭐 오승환 선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우리 JY가 조금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오너가 뭐 돈을 직접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SSG 보세요. 그 정용진 구단주 어쨌든 관심을 가지니까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그쵸. 성적으로 곧바로 나오잖아요. 과거 NC 김택진 구단주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 관심을 받고 있구나. 뭐 구단에서 혹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팀이구나. 이런 게 좀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보여져야지 좀 기대를 좀 갖고 이렇게 오프 시즌을 맞으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전력 보강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다.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그럼 이제 댓글 좀 한번 좀 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무식님께서 롯데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준용 선수 어깨 부상인 거 사실인지 여쭤봅니다. 어제 이순철 위원이 경기 중에 언급하셨던데 기사도 없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순철 위원이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뭐 취재도 하셨겠지만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네, 이건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요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경기 중에 언급하셨다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선수들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설위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선수들 근처 훈련할 때 가까이 못 가요. 감독과 어떤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덕아웃에서 잠깐 선수들과 스쳐가면서 얘기하는 게 전부고 아니면 홍보팀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해설위원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특히 이순철 해설위원 정도면 거의 뭐 그럼요. 선수들 훈련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선수들과 얘기하고 뭐 그 정도의 뭐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순철 해설위원이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핫초코님 시즌 초반 하지만 팬들은 그런 경기 보자고 돈 내고 야구장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시즌 초반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시작했고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컨디션이 올라갈 시간도 또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팀적으로 좀 합을 맞추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팀들도 똑같이 겨울에 쉬고 봄부터 운동해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왜 우리 팀만 이래? 우리 팀만 경기력이 이래? 이러면 솔직하게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욕해도 야구장에서 욕하자. 예. 맞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께서 지금 답답하신 이유가 난 야구장 갔는데 이런 경기 보여주면 예. 답답하고 속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야구 안 봐. 꼴배기 싫어. 이래가지고 야구 안 볼래. 그러면은 또 그럼 똑같이 그냥 아무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6시 반 되면 또 이제 틀면 또 보시거든요. 스케치북 드시고요. 큰 스케치북 들고 가셔가지고 욕할 거 있으면은 조금 이제 정제된 언어로 물론 노골적으로 욕하면 안 되니까 네. 정제된 언어로 직접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이 중반되고 끝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초반에 한 경기가 생각날 겁니다. 남키민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요즘 투수들 트렌드가 구속인데 왜 삼성은 해마다 구속이 떨어질까요? 메롱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10개 구단 기준으로 패스트볼 구속이 가장 느린 구단 삼성 라이온즈라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요. 네. 글쎄요. 그거는 아마 삼성이 최근에 이 스카우트하는 기조가 좀 제구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구단 운영의 방침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은 사실은 프로에 와서 이렇게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제구가 좋은 선수들을 좀 구속보다는 그런 쪽에 스카우트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뽑은 선수들이 사실 삼성 선수들이 그렇게 제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1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움이거든요. 이제 네네. 키움에는 뭐 이제 안호준 선수도 뭐 있고 뭐 다른 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야구 트렌드에서는 구속이 일단은 받쳐져야지만 제구가 조금 안 되더라도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제구가 좋은 선수도 실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20%, 10%에서 많으면 20%까지는 실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타자들의 파워가 좋고 타격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실투를 놓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실투로 인해서 실패하는 그런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실투가 들어가더라도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공의 구위로 타자를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에 더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투수들이 변화구로 커브나 이런 슬라이더는 휘는 좀 그런 궤적이 좀 휘는 공을 변화구를 많이 던졌다면 요즘은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하려면은 역시 직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직구의 어떤 구속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수들의 어떤 흐름의 변화도 구속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 투수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프로에 와서 구속이 다이내믹하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향상되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아마 스카우팅 기조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 이미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분노를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장도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 수베로 감독의 투수 운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SBS의 김태형 해설위원이 수베로 감독에게 한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이 지난 8일이었죠. 대전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하나이글스의 경기였는데 8회 초 하나이글스 1점차 살얼음판 리드에서 윤산음 선수를 또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윤산음 선수가 시즌 초반 그리고 지난해 막판부터 그 다이내믹한 투구폼. 이 투구폼 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투구폼과 또 이제 9위 앞세워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날 0.2이닝 동안 29 던지면서 볼넷 2개 제구 난조를 이미 보여줬었던 선수였고 8일 역시 내야 안타, 희생 번트,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었는데요. 총 16개의 공을 던졌지만 스트라이크는 5개밖에 되지 않았고 네 타자 상대로 또 초구 스트라이크 딱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1점차 리드 아슬아슬한 상황에 올리는 것이 과연 맞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김태형 감독께서도 해설위원도 또 이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 많은 팬들이 한화 팬들도 저 상황에서
장시환 선수가 또 불어나고 그리고 또 윤산음 선수가 또 볼볼볼 이렇게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 좀 많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베로 감독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투수 교체 윤산음 선수를 빨리 상황이 안 좋았다면 제구가 안 잡혔다면 빨리 좀 변화를 줬어야 되는 생각은 들고 특히 이제 강재민이라든지 정우람 같은 어떻게 보면은 김태형 감독 말대로 경험이 있는 투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경험이 있는 투수들인데 그 투수들을 못 써보고 제대로 못 써보고 이렇게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네. 김태형 감독이 사실은 이렇게 야구인들끼리 이렇게 아무리 해설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감독을 특정 감독을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그렇죠. 좀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드물긴 하죠. 네. 네.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 글쎄 한국 국내 감독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보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좀 네. 이 수베로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조금 더 마음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네네. 해설위원이 사실은 야구인이기도 하지만은 언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이제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가감없이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구인 출신 해설위원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이제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요, 맞아요.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좀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물론 뒤에서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히고 뭐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시 김태형 감독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오늘만 산다식의 해설, 뭐 삼성사랑님도 말씀하셨고 사이다 직구였지요.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어차피 김태형 해설위원은 감독 전적이 화려하니까 다시 감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견도 좀 있긴 한 것 제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좀 이제 눈길을 가는 부분은 네네. 이게 수베로 감독이 올 시즌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감독을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감독이 오셔야 되잖아요. 잠재적인 감독 후보 1순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김태형 위원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작년에는 뭔가 조금 여러 가지 뭐 두산과의 재계약 문제도 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렇죠. 그렇다고 네. 또 수베로 감독도 계약이 남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글쎄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한화 경기를 유독 좀 세심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커뮤니티에서 봤었던 글이 뭐냐면 김태형 위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면 해설 그만두세요 이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해설 그만두고 우리 팀으로 오세요.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올 시즌까지는 수베로 감독으로 쭉 가긴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2년 연속으로 하위권 하고도 3년 차에 계속 이제 자리를 유지한 감독이 있나요? 그럼요. 이런 얘기들도 네.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리빌딩 기조로 인해서 하나 이글스가 여기까지 온 만큼 어쨌든 그 열매 이 과실을 또 딸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마무리 투수의 교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더 이 베테랑 선수 좀 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베로 감독이 결국엔 처음에 뭐 마무리 후보로 생각했던 선수가 장시환 선수 그리고 이제 박상원 선수, 강재민 선수. 사실 많은 한화 팬들은 강재민에게 마무리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뭐 거의 국가대표까지 거의 뽑힐 뻔했을 정도로 지금 한화에서는 가장 좋은 구위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제 하이레버리지 상황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상황. 요즘에는 그런 추세가 단순히 가장 좋은 불펜 투수를 9회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위기 상황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제일 강한 투수를 내보내는 것이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강재민 선수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에서 좀 이해가 됐고요. 결국엔 장시환 선수가 마무리 낙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장시환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도 잘했어요. 사실은 장시환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범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잘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즌 와서 그렇게 무너질 거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수베로 감독이 마무리 교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김범수 선수가 마무리를 맡는다고 하는데 김범수 선수가 근데 마무리 경험이 없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이브 상황에서 나온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김범수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아마 수베로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음. 좀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베로 감독의 투수 운영, 이제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김태형 이제 위원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걸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브런치 방송에서도, 본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의 불펜이 필승조만 따졌을 때는 나쁜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쁜 편이 아닌 이 좋은 이 불펜 투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깨워가지고 시즌을 쭉 이제 이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참 이 감독의 운영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수비로 감독 투수 운영,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근데 결과론이라서 사실은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윤산흠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제 강재민을 9회에 쓰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재민을 어쨌든 그 경기에서는 강재민을 마무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건데, 네. 윤산흠 선수가 8회를 지켰으면 강재민 선수가 지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윤산흠 선수가 그 상황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잘 던졌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필승조로 들어가 있는 선수에게 이거 믿음을 못 준다는 것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베로 감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 김태형 감독이 한 얘기도 결과론이다. 결과론이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분명히 어떤 단서를 달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시즌 초반에 한화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선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감독이 책임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감독만의 책임이라고는 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올라오는 애들마다 볼질하는데 또 누구를 올리나요? 제이리님 또 부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태형 의원이 또 얘기한 부분, 지금 윤산흠 선수에게 이런 상황을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운으로 맡긴다고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투수들이 뒤에 있는데 출혈하면 모를까 지금 8회다. 8회와 9회만 딱 막으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회에 이제 전날 좋지 못했었던 윤산흠 선수를 올리는 것은 이제 약간 요행에 기대는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강한 어조로 또 얘기를 했었던 게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화 이글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올 시즌까지 또 기다리시면 또 이제 몇 년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불펜 운영도 그렇고 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이제 승리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한화 팬들은 이제 빨리 김서현, 우리의 희망. 언제 올라오냐? 네, 김서현이 빨리 경기 감각 쌓고 제구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한 5월쯤에는 불펜에 어떤 핵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신인에게 갑자기 뭐 큰 역할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1차 지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김서현 정도의 재능이라든지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분명히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투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거는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특히 한화의 불펜 상황에서는 김서현 선수의 역할도 아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금 일단 기존의 어떤 장시환이라든지 윤산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빨리 컨디션이 올라와야 네. 하나는 어쨌든 정상적인 시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부진하더라도 좀 기대를 갖고 응원을 좀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화 불펜은 좋은 편인데 선수 특성, 상황에 맞지 않는 기용이 문제인 것 같다. 또 야디오 몰리나님께서도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야디오 몰리나님 채팅하고 계시네요. 네, 제대로 된 리빌딩은 이제 3년차, 그전엔 철밥통들이 팀 말아먹고 있었다. 또 호들나무님께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에는 이 마운드에서도 그리고 타선에서도 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김선 선수가 2군에서 좀 볼넷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선수가 또 올라와서 1군 무대에서 활력소가 되어줬을 때, 이게 사실 필승조에 한 명이 딱 들어가면 원래 필승조로 기용할 만한 선수가 또 이제 조금 더 낮은 위기 상황에서, 또 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닝 먹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쇄적으로 또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한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올 시즌 1승 6패. 근데 경기 보면은요, 한화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6패 가운데 4패가 2점 차 이내 패배고요. 1점 차 패배도 3경기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은 분명히 상대팀과 접전을 벌일 수 있는 저력을 갖췄어요. 다만 이제 6경기 가운데 4경기가 역전패고, 그리고 이제 6패 가운데 5패가 7회 이후에 결승점을 내준 거거든요. 네. 불펜 싸움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면은 뭔가 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죠. 뭐 선발 투수 가운데
어쨌든 좀 괜찮은 선수를 불펜으로 내린다든지 뒤로 돌린다든지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뭔가 수베로 감독이라든지 구단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응우님께서 보는 팬 입장에선 그렇게 무너지는 게 더 보기 힘들어요 사실. 또 그리고 베네진님께서도 한화의 희망 고문 야구가 팬을 지치게 합니다. 이게 초장부터 무너져도 팬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힘들고 마지막에 저도 팬 여러분들께서 더 힘들어요. 사실 초장에 무너지면 에이 오늘 안 봐야겠다 이러고 딴 일 하실 텐데 끝까지 가다가 지면 야구는 야구대로 보고 지는 건 또 지는 거 똑같이 지고 이러니까 또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의 글쎄 물론 지난해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결과로서 조금 더 팬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적고 전날 성적이 좋지 않았으면 위기 때보다는 좀 더 편한 상황 올리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것이 또 김태형 위원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자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시간이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작년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LG하고 키움이 경기를 하는데 그때 염경엽 해설위원이 네. 그 해설을 하고 있어요. KBS N이었나 그랬을 네. 거예요 아마. 근데 염경엽 해설위원이 그때 LG의 수비 포메이션, 시프트 이런 걸 가지고 좀 유지현 감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좀 한참 시간을 들여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자를 내보냈으면은 수비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야구를 잘 모르는 거다.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야 공교롭게도 그 염경엽 감독이 LG 감독으로 갔어요. 갑자기 전 그 김태형 감독이 한 얘기를 보고 꼭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김태형 감독이 한화 감독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좀 한화 감독 한화 팬들이나 김태형 감독이 올 때 한화 경기를 좀 유독 세심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혹시 온다면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이 뭐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댓글에 이제 지금 카톡에 어떤 분이 3분의 1은 감독의 역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염경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강팀도 3분의 1은 쉽게 이기고 3분의 1은 뭐 어쨌든 진다. 결국엔 그 나머지 3분의 1은 감독과 어떤 전략 그 벤치의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3분의 1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성적이 갈리는 거고 6할 승률이 되느냐 3할 때 승률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이 하진 얘기인데 어쨌든 염경엽 감독이 LG를 어떻게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아니 지금 해설위원 로 하고 계시는 김태형 위원님 데려가려고 지금 이 구단 팬 여러분들께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한화 감독 와라 제발 와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왜 눈독 들이시냐 지금 내년 롯데 감독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야 한화 롯데 벌써부터 또 이렇게 감독 경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즌 좀 보시고 네, 아직 시즌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김태형 감독이 또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이뤄놓은 업적이 워낙에 또 대단하고 또 지도력적인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영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태형 감독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FA 시장에서 야인으로 있는 것도 참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워낙 이제 개성이 강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요. 지금 이제 라이브로 시청 1000분 이상 또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구독과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뭐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더 노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많은 야구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 즐기시면서 또 채팅 나누실 수 있도록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동안 8번 꼴찌했는데 뭘 더 봐요. 그래도 보실 거잖아요. 가셔서 욕을 하셔도 야구장 가서 욕을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퍼시픽 월드님 또 보실 거잖아요. 이제 야구 보실 거니까 또 저희 방송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댓글도 남기시고 또 하늘의 글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응원 많이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 바뀐다고 과연 될까요? 그래도 바뀐다고 뭐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올 시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또 시즌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진짜 뭐 한화이글스 얘기도 정말 많이 해봤고 또 삼성 라이온즈 뭐 롯데 자이언츠 이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다소 또 뒤쳐져 있는 팀들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저희 방송은 지금 뭐 본격 욕바디 방송이다, 뭐 살풀이 방송이다, 채팅으로 다 푸시고 건강 챙기시라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또 오전 10시에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좋아요, 구독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아침마다 또 알림 가니까요. 저희 방송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또 질문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기자 패널 여러분들도 모시고 진행을 하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안치홍 위원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경현 위원님과 또 잠정적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이성무 기자님 찾아주셔서 정말 방송 준비 많이 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는 거지만 옆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대본을 또 많이 준비해 오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궁금증 많이 또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이성무 기자님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야구 얘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디 술자리에서 야구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즐겁고 네. 기분이 좋네요. 아유, 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야구 얘기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이 핵심 자원으로 저희가 이미 자리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무 위원님 레슬링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네도님께서 또 이렇게 네. 잊어주세요. 네. 또 잊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